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저희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딱 50분만 진행하는 방송인데 50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딱 두 가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선보이는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양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략했던 공략주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탄력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수소 관련주였던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도 지금 현재 9%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공략했던 날이 바로 11월 20일 일주일 전 이날이었는데 방송 당일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11월 24일까지만 21%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또 9% 상승했기 때문에 딱 일주일 동안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로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굉장히 30% 가까운 좋은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었고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수소 관련주들을 봐야 하는 모멘텀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방송 마치자마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유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 입장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 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 종목인 두산퓨얼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주 전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저번 주라고 적혀 있는데 2주 전 종목이고요.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 툴젠이라는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유전자 가위 관련주가 사실은 조금 낯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엑사셀이 FDA 승인 검토를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실제로 저희 방송 직후에 이 엑사셀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같은 소식에 월요일 방송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11월 17일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역시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잡아드렸었고요. 월요일 방송, 금요일 상한가, 2주 전 방송 이후에 2주 동안 60%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오늘도 이 종목 오르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12%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수소 관련주 두산퓨얼셀 그리고 2주 전 종목 툴젠 모두 이렇게 오늘장에서 기분 좋은 수익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최근에 너무나도 각광받고 있는 변압기 관련주 중에 하나로 저희가 10월 23일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린 지 약 4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23일 방송일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2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방송 이후에 35%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싹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또 보안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한 달 전에 공략 도와드렸고 월요일 방송 바로 다다음 날 상한가 마감했고 그 다음 날 수요일에도 이렇게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일주일 만에 67%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안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시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AI 반도체, HBM 관련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시기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저희가 10월 16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일주일 만에 역시나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10월 16일 방송을 통해서 23,300원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렸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목표가 터치하면서 총 44% 수익을 안겨드렸고 11월 8일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을 만큼 쭉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이 종목은 차트가 굉장히 예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 앞서 하나마이크론과 함께 같은 날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총 수익은 37%. 보시는 것처럼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딱 2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 바로 보안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안 관련주로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한싹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관련주로서 아마존의 실적 발표 전후로 올라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 종목 한싹이라는 종목이 방송 이틀 뒤에 상한가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마존의 실적 발표 직후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이 한싹이 대장주로 올라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좋은 종목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입각해서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 또한 보안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면 좋을 모멘텀들이 많다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이민청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민청을 신설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관련된 종목 중에 2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민청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번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이 보안 관련주가 바로 이민청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백신 여권, 팬데믹 때 백신 여권이라든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민청 도입 시에 또 엮여 있는 관련주로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한 가지 더 모멘텀 있죠. 행정전산망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산망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열흘 만에 돌아오면서 가장 또 주요하게 보고받은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전산망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정책 관련한 모멘텀으로서 이번에 이 전산망 장애 관련주로서도 보안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에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3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내년에 한중일 정상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앞서서 먼저 외교수장들이 만나서 내년에 우리 대통령들이 어떤 논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오고 갈 수 있는 만큼 보안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쭉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열흘 만에 복귀해서 전산망 현안 언급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전산망 사업, 기존에는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만이 참여함으로써 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우려는 취지로 이 부분을 막아뒀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도 공공전산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 부분 굉장히 많다라는 보안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데 먼저 한국과 프랑스,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이 이어졌었죠.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프랑스와도 그렇고 영국과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탄소 연합,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건데 바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자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전환을 해서 CF100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아리백에서 CF100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자라고 했었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미래 에너지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원자력 에너지까지 함께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CF100이 되겠습니다. 이 CF100에 대해서 앞서 정상회담을 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수장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CF100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 말 30일에 기후 정상회의 COP28이라는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새로운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그리고 앞서 원전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들도 이 미국이 주도하는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 이런 선언에 동참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회의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도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원전 관련주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전 사장이 첫 현장 행보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찾았습니다. 이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의 화폐에도 바라카 원전의 모습이 담겼을 정도로 우리 원전 기술로 지은 원전인데 굉장히 그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입니다. 이 원전으로 인해서 아랍에미리트의 4분의 1의 전력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전 사장이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원전을 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더 적극적인 원전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일정, 재료들이 있는 보안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 오늘 공략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시장이 그래도 산타랠리를 기다리면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급이 여러 섹터로 분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보안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섹터들을 미리 선취매하시면 더 확실하고 극대화된 수익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하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0.17%가량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는 0.3%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아주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지만 SK하이닉스가 그나마 1.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하락, LNF가 1% 넘는 하락, HLB는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1.7%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이제 7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로보틱스는 몇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19%가량 급등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STX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 종목 중에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 저희가 바로 딱 일주일 전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을 띄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지금 현재 10% 가깝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 다른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희 방송만의 공략 섹터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또 이 종목도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툴젠이라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저희 방송 공략 이후에 6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9%까지 상승 기록을 한 뒤에 지금 현재 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로 지금 바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한싹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지금 현재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종목도 향후에 계속해서 기분 좋은 수익 챙겨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고 싶고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정확하게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보안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주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오늘 첫 번째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민청 설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던 이민청 관련주가 바로 엑스페릭스라는 종목과 신시웨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은 지난 목요일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 신시웨이라는 종목은 역시 목요일장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정치 테마주, 같은 이민청 관련주가 이렇게 같은 날에 두 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했을 정도로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희가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정치 테마주라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 가장 핫한 이민청 관련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정부 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바로 이 전산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 보안 관련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다양한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민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민청에 대해서 먼저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관리하고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고 지금 현재 여의도에 청사가 있는데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가 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이민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민청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 문제죠. 그리고 인구 계속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가 특히나 너무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출산율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민청을 신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극복,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문제들을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노동력을 유입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인데 이민청을 처음으로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만들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법안도 이후에 폐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지만 실제로 도입이 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이민청이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서 이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서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취임식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고 노동이나 복지 등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만 해도 벌써 이민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기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 사례들에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이런 정책들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도 있었지만 이런 이민청 설립이 계속해서 좌초됐던 이유가 바로 국민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이미 인구 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피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내년이면 벌써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부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조금씩 이제 어떤 변화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게 이제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미리 아마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변화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이 바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민청 설립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신시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핫하게 열기가 뜨거운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한 번 더 주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등 구체적인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건데 방송 중에는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를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정확한 전략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딱 절반 정도 흘렀는데 오늘 종목 받아가실 분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는 방송 끝날 때까지 쭉 띄워 드릴 거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뜰 텐데 이 주소 딱 터치만 하시면 바로 5초 만에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매주 월요일마다 두 가지 공략주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방송이 없는 날에는 또 더 많은 다른 종목들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이 손에 없다라는 분들도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거니까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저희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안 관련주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는데 이 종목은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전산망 장애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마비된 게 4번이나 됩니다. 디지털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7일이 시작이었죠. 행정 전산망 마비를 시작으로 정부 24가 또 마비가 됐었고요.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도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2일에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어서 이 플라스틱 신분증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웹사이트가 동시에 먹통이 됐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에 조달청의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도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로써 일주일 동안에만 공공전산 장애가 모두 4건이 발생을 했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정부 증명서 발급도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에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열고 장애 원인 분석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종합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 전산망 장애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를 정비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정보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내일 모레 국무장관을 통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산망 마비 문제와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관련한 발언도 주목을 해보시면 이 보안 관련주의 상승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종목 선취매 해보시는 전략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7일이고요. 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 만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바로 내년에 열린다고 하고요. 내년에 열릴 정상회의 일정 그리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외교 수장들이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한중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3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공략할 기업은 공공금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급등했던 대장주였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는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끼가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로 엮이게 된 건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산망 장애 관련주로도 속하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보안 관련주 지금 단순히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섹터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보안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렸었습니다. 보안 관련주를 지금 다시 공략해드리는 만큼 보안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보안 관련주가 바로 한싹이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을 딱 한 달 전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월요일 방송 수요일에 상한가 마감하면서 일주일 만에 수익이 67%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안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일정들이 기다리면서 보안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략해드리는 거고 한 달 전에 공략했던 보안 관련주는 한싹이었지만 오늘 공략주는 또 다른 종목입니다. 이미 수익 봤던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 이 종목은 이민청 관련주로도 속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모멘텀,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고 귀국을 했죠. 앞서 미국에서는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정을 다 합치면 열흘이었고 열흘 만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열흘 동안 일어났던 가장 주요한 사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렸던 이 전산망 장애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귀국 날 오전부터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를 이미 보고받은 상태이고 그동안 쌓인 국내 현안을 처리하도록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가장 먼저 언급할 부분이 바로 이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어떻게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큼 이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또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해나가고 있냐면 먼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700억 원 이상의 공공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부터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2016년에는 이 대기업의
기준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도를 조금은 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올해 6월이었죠.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가 오류 사태를 빚으면서 1,000억 원 이상 공공 IT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또 일주일 사이에 공공행정 전산망이 4차례나 먹통 사태를 일으키자 이번에는 그 문턱을 더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과기정통부 등이 주축이 돼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던 기준을 7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겠다. 기존에는 10조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낮춰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700억 원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각종 중요 전산망을 기존에는 중소기업들이 나눠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대기업이 맡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우리 전산망을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산망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이민청 신설 관련주로도 테마주로도 엮여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안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데 노란톡 들어오실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모두 공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혜택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을 오늘 2번째 공략주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 다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있는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로 제한하는 내용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이라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해서 원전 또 발전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가까이 증가시켜야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보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원자력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바로 24시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태양광과 풍력은 뭐 햇빛이 있을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면 원자력은 24시간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 발생한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를 각국이 무기화하게 되니까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족하게 될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라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존에 각광받던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더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모멘텀도 많이 있어서 오늘 원전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나라의 수장과 만났죠. 영국 리시 수낙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 간에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공통된 분야가 있었는데 그 공통 분야가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영국과도 원전 협력 확대한다. 프랑스와도 원전 협력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에 영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2030년에 원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었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원전 수출과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가량 확대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데, 즉 우리나라와 영국의 공통점,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영국과 우리나라 정상이 만나서 가장 크게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원전 관련해서 우리 두 국가가 협력하자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의 원전 협력 MOU가 체결이 됐고,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원전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원전을 국가들의 자체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원전 관련한 생태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전을 새로 짓지 않은 지가 40년 정도가 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원전 관련 기업도 망하고 숙련 기술자들도 모두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모두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세계 1위를 아직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전 관련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750곳가량의 원전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 부품을 조달하면 되고 어떻게 원전을 만들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직접 원전을 짓는 기술이 없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업들이 되겠고요. 지난 2017년에는 한국전력이 영국 시장 진출 직전까지 갔다가 또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가 무산이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었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원전 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서 더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와도 원전 관련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고,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열린 영국과의 정상회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관련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원전 관련 모멘텀들 언제든지 원전 관련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오늘의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모든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입장하시면 보안 관련주, 이민청 설립 관련주, 그리고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주일에 딱 50분 진행되는데 지금 진행 8분밖에 남지 않아서 8분 안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원전 관련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국 정상은 앞으로 원전, 양자,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양국 간 노력의 일환이 되겠는데,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와도 원전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국과 프랑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데요.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리백이라는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만을 100% 활용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RE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RE100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전도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RE100을 대체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 바로 CF100이라는 개념이고 100% 재생에너지가 아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쓰겠다는 것이 바로 이 CF100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라는 게 지난 오늘이네요.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무탄소 연합 출범을 앞두고 앞서 영국과 프랑스와도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의 무탄소 연합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다양한 국가들과 앞으로도 원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앞으로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간의 원전 관련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직접 원전을 짓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건설 기술이 바로 이러한 국가들로 수출이 될 수 있고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원전 관련주를 꼭 주목해 보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막 참고해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10월은 역사상 10월 중에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해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년 여름이 더운 것 같지만 올해 여름은 더 더웠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기온이 높은 해였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기후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인류의 과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바로 3일 뒤에 이번 주 목요일이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하게 의제로 올라온 것이 바로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건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바로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 그리고 찰스 국왕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이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화제를 모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이 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를 의제화할 계획이어서 더더욱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무탄소 에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 개념이고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탄소 에너지가 다시 한번 30일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이번 주에 굉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기후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무탄소 에너지를 의제화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내용의 서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도 2050년까지 3배 늘려야 된다는 분석 이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러한 분석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 3배로 늘려야만 한다라는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분명히 이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원전 관련주를 선취해 보시는 전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1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노란톡으로 모시고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니까 자막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빠르게 입장하셔야 오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일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강력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이미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두산엔더빌리티가 오늘 장에도 9% 넘게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2주 전 종목이었던 종목도 역시나 공략 이후에 60% 넘게 상승한 만큼 이번에도 기분 좋은 수익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